드셔야 돼요. 네. 본의 아니게 오늘 일이 갑자기 여러 군데가 생겨가지고 유성 작가가 원래 공주에서 약속이 갑자기 잡혔는데 유성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유성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영동에서 오후에 또 넘어와가지고 하는데 30분밖에 미팅 못하고 보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약재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간으로 준비하고 지금은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귤 가지고 이제 효소를 시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귤은 언제 먹어요? 어느 때? 지금 겨울. 왜 먹어요? 계절을 과일이 있으면 계절에 먹어요. 그게 이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 생물로서는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예방 차원으로 먹느냐 아니면 감기가 걸렸을 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귤을 보게 되면 이제 껍질이 있을 거고 알맹이, 가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을 먹는 것을 뭐 먹어요? 알맹이, 가육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는 되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가육 자체가 창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콧물도 나오고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기침도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 예방한다고 감기가 풀어낸다고 그래서 먹다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기침이 더 많이 나고 콧물이 더 많이 증상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감기에 귤을 먹는 것은 껍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라고 하죠. 껍질을. 근데 이것이 요즘에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약재로 쓰려고 하게 되면 껍질을 3년을 묵혀야 돼요. 3년요? 네. 그냥 해가지고 다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농약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껍질의 성분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먹게 되면 효능이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한약재로 주로 썼던 것이 이제 진피라고 하는데 진피는 3년 이상을 말려놓은 거,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리게 되면 이제 창고에다가 아니면 그 약재에 넣는 망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곰팡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털어내고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말리고 이런 과정들을 한 3번 정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이게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한약재로 봤을 때에 말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리더라도 음지에 말려야 되는 재료가 있고 양지에 말려야 되는 재료가 또한 이런 부분은 이제 법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당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게 기름이 떠는 것, 기름이 떠거든요. 기름을 뜬 것을 버려야지만 후통이 안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런 법재, 그러니까 감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에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쌀뜨물에 담아야 될 것이 있고 말려야 되는데 음지에 말려야 될 것이 있고 양지에 말려야 될 것이 있고 아까 불에 끝을 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볶아야 되는 것이 있고 섞어야 되는 것이 있고 볶는다 볶는다를 잘 몰라요 사람들. 뭐가 볶는다는지 뭐가 덮는다. 녹차를 보게 되면 녹차 만들 때 덮는다고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유념이 필요하죠. 이게 비비는 게 유념이에요. 그 유념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말려지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잘 말려졌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를 내면서도 그 잘 말려서 있어야지만 따뜻한 물 부었을 때 오랫동안 감겨 있어야 돼요. 팍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5, 6번 우려 먹어도 그 맛과 그 향을 유지가 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다 모양만 내거든요.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그 볶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라. 네. 깨는 볶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볶는 것은 한꺼번에 그냥 그 수분을 날리면서 끝까지 한 번에 다 고소한 맛까지 나게 하는 것을 볶는다고 해요. 덮는다고 하는 것은 덮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익히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익혀온 것을 갖다가 다시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수분을 날려요. 그러면 멈춰요. 그걸 갖다가 비벼요. 그러고 나서 또 풀어요. 이렇게 풀어내고 또 다시 닦아요. 이 과정들. 그러면 이 과정들을 하는 것이 홍삼을 그렇게 하잖아요. 구중구포. 이 원리들이 이제 덮는 개념이다 하는 건데, 요걸 갖다가 찐통에다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가마솥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잘 몰라요. 이게 덮는 건지, 볶는 건지. 대부분 이제 그걸 하는 거 전부 다 덮는다고 얘기를 용어를 붙이는 게 많아요. 예.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은 어디로 사계절의 원리로 본다고 하게 되면 한절기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한절기. 그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한절기에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게 가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한절기. 이런 개념하고 사계절 원리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래기 있잖아요. 시래기 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래요. 저기 미시령에서 말리는 건 뭐예요? 고기로. 황태. 네. 그런 원리가 여기에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수축 작용. 그러니까 추워지게 되면 오므라들게 되고, 또 따뜻해지게 되면 펴지게 되고, 이런 작용을 해야지만 맛이 뛰어나고 성분이 바뀌어지는 원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원리. 그러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귤을 할 건데, 귤이라고 하게 되면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성분이 껍질처럼 좋은 상태가 만들어져요. 음양 자체가 하나가 되는. 이게 껍질은 양이고 알맹이는 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발효시킴으로써 중성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먹어도 예방 차원이든 아니면 바로 감기에 걸렸을 때 먹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귤은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에서 한 번만 자를 거예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잘라줘야지만 제대로 나와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결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향과 맛, 색, 질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오늘도 보게 되면 안 채울 거예요. 재료를.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표본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용기의 70% 정도만 재료를 채워야 돼요. 그럼 30% 공간이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발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발효가 시작되면 이게 서서서 내려가요. 그죠? 재료가. 내려가면서 나중에 완전히 내려갔을 때에는 재료가 30% 남아있고 공간이 70%가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바뀌어지면서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나오는데 힘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미리 열어놓게 되면 향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 서서히 압력되는 시간에 의해서 열리게 되면 그 향과 색이 유지가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연의 원리에서 거의 맞춰지는 것이 가장
영양소가 좋고 효능도 뛰어나고 색도 유지하고 맛도 유지하는데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귤을 갖다가 색깔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 설탕을 뭐를 쓰냐면 흰설탕을 사용합니다. 이걸 황설탕 하게 되면 색도 죽어버리고 향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에 따라서 그게 백설탕을, 그러니까 흰설탕을 써야 할 재료가 있고 황설탕을 써야 되는 재료가 있고 하는 큰 두 분류에 나누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효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수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발효 기간은 2개월 정도, 2개월 내지 3개월, 2~3개월 정도가 되고 또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 숙성은 6개월 이상. 이게 최소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다. 그 대신 오래 놔둘수록 보관만 잘한다면 더 뛰어난 효소가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능이 많이 빨리 나타나려면 숙성을 오래 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채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료에 따라서 썰어야 될지 썰지 말아야 될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피 조직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세게 버무려야 되고 약하게 버무려야 되고 버무리지 말아야 되고 하루가 또 나오게 되고 또 흰설탕을 써야 될지 황설탕을 써야 될지 나오게 되고 발효 기간도 여기에 맞춰서 2~3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3~4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5~6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7~8개월 걸리는 것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게 버무리게 되면 상처가 나서 향이 다 날아가게 되고 탁해지게 되고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kok에 맞춰서 하는 것이 기본 원리고 그것이 기술 습득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내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배웠던 근본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럴 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울 때는 확실히 배우러 왔으니까 빼놓고 완전히 이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유인물 나눠 드렸다고 하던데요. 그게 국제요리대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해가지고 내년 5월달에 유럽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나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제 그 선수 요리대회 선수 선발전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대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영국에도 갈 수 있고 프랑스에도 갈 수가 있는 이런 자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효소로 가지고서 음료, 식음료 부분으로 일단은 이번에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최초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집에서 만들고 해왔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국제대회, 유럽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제가 심사위원하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네. 요리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조를 해가지고 10개의 구성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효소가 만들어진 것을 가져나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원리들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대회부터는 지금 종목을 여러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 효소를 이용한 요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막걸리에다 칵테일 하는 효소 칵테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차와 같이 브랜딩하는 거 이런 종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때까지 일반 그 국제대회든 국내대회하고는 전혀 다른 유럽의 그 대회, 승인이 떨어져 있는, 승인이 인정이 되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요리 쪽으로 유럽 셰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거기부터 սկ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게 되면 요리사들이 소스 개발에 한계에 부딪혔어요. 지금 재료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상하초가 들어간다는 게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능성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그 국내 요리 셰프들하고 해서 이제 효소 요리 연구소가 만들어져요. 셰프들 위주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효소 교육에 들어가 셰프들한테 들어가고 거기에서 바로 소스 개발해가지고 요리로 바로 나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을 1월 달부터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인신공격으로 완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걸로 설명을 마치고요. 실습이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지금 보여야지만 이게 성분이 이렇게 잘 나와요. 새로 자르게 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어느 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심호흡을 해주세요. 예, 오늘 드릴 분은요, 외부에서 오신 분 중에서 작년부터 계속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오늘 발표도 했어요. 드리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그 남자분 것은 다음이니까 오늘은 김난영 권사님한테 찍었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앞에 가서 드리면 돼요. 이거 해서 드리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니, 상태를 우리가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었지? 이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게 있다. 예? 이따 이러다가 씻는 방법.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 어떻게 씻는 역시나. 지난번에 들었어도 50% 남아있으면 예, 잘남아있어요. 우리가 효소를 배우려면 사실은 효소를 배우려면 조금 재료를 우리가 각자 사갖고 와서 담아갖고 자기네 집에 갖고 가는 거잖아.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그러면 더 좋죠, 저는. 그렇죠. 나는 유리된이다. 관계없지. 아니 근데 진짜 이 교수님은 진짜 우리가 태학원 1기 때부터 인연이 되셔갖고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전국 각지로 정말 다 강의를 나가시고 만물상인 여진이 TV에서 못 봤죠? 못 봤구나. 그 친구 진짜 여기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실 수가 없는 분이셔. 근데도 이렇게 와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범문산 쪽에 아니에요. 그 앞에 어디? 효소 카페라고 해서 있어. 얼굴이 임시한 효소 카페. 역시. 부사동사거리. 아 근데 이거를 오늘 진짜 알았다면 돌들을 사갖고 와서 좀 담아가서 할 뻔했네. 아니 오늘은 이거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니까. 예, 각자들 이렇게 해서 준비해 갖고 와서 담아가시면 아주 시켜 이렇게 지도해 주시 교육하시는 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최고야. 하나 더시죠. 이제 하실 분. 제가 해드릴게. 아니 저기 아니 하실 분이 직접 그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하셔야 손을 닦으시고. 손으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한번. 아니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여기 조금 맛이 나지. 여기 조금만 이렇게 비켜봐봐요. 네가 술 맛이 나. 조금만 사이를 설명을 좀 해야 되게. 옆으로 들죠. 박사장님 이만큼만 조금 이쪽으로. 칼 좀 주세요. 카메라. 칼. 칼이 들어가야 돼. 한영 있어요? 한영 있어요. 가위 있는데. 한영 있어요. 얼른 오셔. 이게 반드시 할 때 용기 바닥에 이제 설탕을 깐다라고 하는 그냥 예전에 그렇게 하셨어. 나
재료 갖고 설탕을 먼저 까는 거는 자, 이제 버물러 보세요. 자, 이거 스물로. 네. 스물로라고요? 네, 살짝 버무리라고. 버무리는 게 아니라 버무리라고. 버무려. 김치 버무리 듣게 하라고. 김치 설탕을 버무리듯이. 뭉치는 거예요. 김치 버무리 듣게 하라고. 골고루 가물로 사랑한다고 하고요. 그럼 마음속으로. 마음이 네, 과일하고 옆에 가봐서. 이게 나를 건강하게 장비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선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제가 여기 서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 소리 같이 뭐 내가 맨날 그런 소리도 나요. 얘가 다 알아. 긍정적인 마음을. 있는 건 걱정도 싹 하라고 다 있잖아. 본사님 오빠가 있는 맨날 거가 그거 못한다 뭐 걱정된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알고 계셔. 네가 바로 내 은인이다.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본사님 그냥 건강하게 자, 이제 이어주세요. 그다음 이제 다 모여. 조금씩 더 조금씩. 흘리지 말고 잘. 하나님, 본사님 그냥 건강하게 네, 해주셔서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들어가셔요. 이렇게 좀 섞어. 그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나서 요리하지 마세요. 도망갈 까고 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걸 알고서 집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뭐 가게 되면 아예 안 먹었죠, 아예. 그래서 이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옛날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빨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나타나요. 나는 보조. 마음이 실렸어요. 이 왜 손으로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미생물이 각자 다르게 타고나요. 태어날 때 미생물 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요리를 배우더라도 이미 타고난 미생물이 좋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 사고를 갖다가 좋게 그 사랑과 늘 함께.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술을 집에 다른 사람이 오면 술을 마시고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흡수를 가져가게 되신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리를 다쳤는데도 그 정말로 목발을 짚고 우리 태학원에 아주 열심히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참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설탕이 나중에 또 넣는 거. 예. 이렇게 들어봐. 이게 아니, 이제 가만히 50% 들어간 거예요. 이거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발효가 되면 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곰팡이에 나오는 직접까지 설탕을 넣어주지 마시고 곰팡이가 나오려고 그러게 되면 그 위에다 설탕을 깐 것처럼 또 올려주면 그러면 이게 안에가 밀폐가 되잖아요, 그죠? 안에서 이게 일정한 온도가 돼서 굉장히 발효가 그러니까 차로 하게 되면 60km면 60km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설탕이 없어지면 70km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설탕을 또 이어줘서 60km로 맞춰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속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삼투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내는 거잖아요. 뽑아내는 거고 발효라고 하는 것은 분해예요. 쪼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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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 그렇게 되면 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알코올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쪼개지게 되면 발효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이 생겨나져서 식초가 되고 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씩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그래야지만 맑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분해된 거 완전 다. 그럼 교수님, 네. 곰팡이가 어느 정도까지 보일 때 넣어야 돼요?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쫙 모든 곰팡이가 것은 끼면 안 돼요. 하나부터 출발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곰팡이가 네, 보일 네, 때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때에 드러내셔도 되고 설탕을 약간 뿌려도 되고. 뿌려도 없어져요. 드러내도 돼요? 네. 난 그냥 흔들어서 왜 올라놓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면 안 돼요. 그 후 비가 안 나와요. 거품도 안 나고 네. 술 따서. 그래서 여기 이제 발효 기간이 2, 3개월 정도 가지고 숙성이 6개월 이상.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기 녹으면은 한 번 더 뿌려줘야 된다 소리죠? 여기 이제 반복해서 곰팡이가 약간 두 보일 번 때. 정도 내지 세 번에 들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여줬잖아요. 그죠? 이 설탕이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여줄 필요가 없어요. 설탕이 좀 남고 있더라도 위에 녹지 않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재료의 당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귤, 다른 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데도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 나오고 당도가 차는 거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조절이 그렇죠. 네. 간을 유지하려고. 무조건 하고 100% 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레시피는 나와져 있는데 그 안에도 레시피 설명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서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이 기술인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기술이 없는 이론상으로만 인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게 되면 대전하고 대전에서도 아파트하고 저는 보문산에 있는데 그하고 온도가 3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그래도 제가 책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해놨어요. 정부를 얘기다. 그러니까 편차가 한 달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2개월 딱 해버리게 되면 어느 곳에서는 맞는데 어느 곳에서는 안 맞아. 그러면 안 좋은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놓지 않는 상이라면 이거는 그 사람 발효를 모르는 사람. 이름만 알아서 교육을 하는 사람. 화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지를 써놔서 우리 집 환경과 온도에 일지를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놔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요 정도 지금 이 겨울에 때는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기술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익혀야 될 부분과 냄새로 익혀야 될 부분, 맛으로 익혀야 될 부분, 그리고 이론상의 설문에서 익혀야 될 부분. 이걸 종합해가지고 결국은 처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강의 가보면 레시피만 달라 그래. 뭐라는 그거 써먹지를 못해. 왜?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보기만 하고 됐나 그러고 그냥 열어보고 뭐. 맞아. 처방을 났다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레시피들은 없어요. 우리 집에 바가지. 그죠? 그 김장할 때도 우리 집에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끼우려고 그러다가도 배추가 물이 많아. 그러면 소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배추 상태가 수분이 얼마 없어. 그러면 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각으로 익혀서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바가지, 우리 집에 한 주먹 적당한 것 이게 과학인 거예요. 요리 할 때도 그러네. 네. 이 정해놓은 순간에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지식이지 현실에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듣는 것은 논하는 걸 듣잖아요. 답을 듣는 그 답이 가짜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 실질적으로 터득을 해내요. 그게 기술인 거예요. 저번 때는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네.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 하면 여름에 전에 먹었을 때. 잠깐만. 이거 교수님, 이거 아파트에서는 어디다가 보관해야 돼요?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발효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첫 번째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습기예요. 습기. 습이 있게 되면 곰팡이가
생겨버려죠. 그죠? 효소는 곰팡이 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통풍만 잘 되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뒷베란다에 놓게 되고 습기가 없는 온도가 좀 낮은 곳 그런 데에 찾아내요. 이거는 다 술타스가 돼버렸네. 다. 네, 오늘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한 3년인가 3, 4년 전에 방송으로 했던 거예요. 물 1kg예요? 예. 방송으로 했는데 어떤 방송을 했냐 하게 되면 종편에서 100세 시대, 그러니까 104세 된 분, 98세 된 분, 95세 된 분 세 분이 나와서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래갔다가 생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것을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촬영할 때 이 세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걸 촬영할 때 이걸 안 주면 촬영 안 한다. 세 사람 다 이거 안 주면 나 저게 촬영을 안 한다. 생기 뭐냐면 커피였어요. 다방 커피, 푸른 커피. 푸른 커피, 다방 커피. 그거 안 먹잖아요, 전부 다.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좋다고.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뭔가? 푸른 커피를 요구해요. 집에서 늘 먹는 이 커피를 안 주면, 다방 커피 이걸 안 주면 촬영 안 한다. 또 두 번째 또 얘기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늘 또 집에서 먹는 게 있어요. 세 사람 다 똑같이. 아니야? 화장실 가신다. 라면이었어요. 스프 들어가 있는 라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먹는 거예요. 늘 먹는. 이 사람들한테는 버릿고개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전쟁도 넘어오고, 그죠? 못 먹었던 시대를 넘어왔기 때문에 먹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이분한테는 안 좋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먹는 것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는 숨, 그 먹는 것만으로. 안 좋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만으로 즐겁고. 그리고 이 사람, 세 사람 다, 한 사람은 저게 뭐야, 국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국악을, 명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도인이에요. 상투차. 그러니까 도인 체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이 뭐였냐 하게 되면 유리 깨진 거 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자전가, 옛날 진자전가로 이 사람이 98세 되는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해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로 몸에 바로 미쳐요. 에너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뭐 좋은 거 그리고 금방 또 안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오늘 좋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면 누가 한 소리 하면 또 안 좋다고 그래요. 또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뭐 유행하면 막 하게나고 냄비처럼 끓었다 금방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무상이 나오면 와 사러 가고. 아요? 방송에 저도 나가봤지만은 와 나눠놓고 내 집에 딴소리 누가 하게 되면 또 와 안 좋게 또 얘기해. 없어 사러 가면 없어. 이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사고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그래야지만 몸이 바뀌어지게 되고 현실로 생각하던 생각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좋은 생각 누구나 잠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속이어야 되고 생활이어야 되고 그랬을 때 시간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치에 맞게 경에 맞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최고라고 그래 놔놓고 내일은 죽을 놈 그러고 안 좋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될라 그러다가 말고 될라 그러다가 말고 스스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 탓은 돼. 모든 것은 자기 탓이다.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최고라고 해놔. 저 사람 최고야. 저 사람하고 뭐 이랬으면 최고야. 조금 지나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스스로 바뀌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스스로 바뀌고 있고 삶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데 남의 의지를 남의 눈에 남의 말에 나가 없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너부터 해결해야 돼. 박수 좀 쳐봐요. 이게 수고 받고 해야지 신이 나는 것이고 소통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마음을 알게 되고, 그죠? 그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쭉 지켜보고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